자, 제가 봤을 때는 지금의 구간을 못 버티는 사람은 자격이 없다라고 봅니다. 어떻게 보면 좀 답답하실 거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불안해하지 마시고, 자, 월요일을 위한 우리의 대응 전략 공유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석주입니다. 자, 이번 주 우리 삼성전자 그래도 버텨갈 수가 있었는데요. 자, 이렇게 22만원 선에서 한 주 마감이 되었습니다. 자, 이번 주는 계속해서 이 5일선을 붙여냈었죠? 나쁘지 않습니다. 자, 금요일에 이 봉, 여러분들 다소 놀라셨을 수도 있겠다라고 생각을 하는데, 무려 25만 전자를 찍고 내려왔었죠? 이번 역시 이 전상상 오르라고는 했지만, 뻔합니다. 보시면 이때랑 똑같아요. 이 세력들의 플래시 크래시, 프리마켓장에서 나온 거죠. 넥스트레이드는 단일가 매매 방식이 아닌 접속 매매 방식으로 시초가를 정하기 때문에 프리마켓 특성상 얇은 호가창을 이용해서 세력들이 순간적으로 던진 겁니다. 자, 그런데 이 부분은 우리가 지금 크게 신경 쓸 부분은 저는 아니라고 봐요. 우리의 영역이 분명 아니기 때문에 그저 우리는 우리의 갈 길만을 그저 가면 되는 것이다. 다음 주가 중요할 수밖에 없는데요. 저 개인적으로 현재의 구간은 폭발 직전의 그러한 구간에 와 있다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다음 주를 예상해야 되는 이유, 반드시 대응을 해야 되는 구간. 자, 이번 주에 있었던 모든 소식들 정리해보면서 월요일 준비를 좀 해보도록 할게요. 자, 먼저 지금의 시장의 분위기는 어떠한가? 짧게 한번 정리해보겠습니다. 어제의 나스닥은 이 전고 부근에서 약세로 좀 마감을 했었는데요. 24,400포인트. 이 필라델피아 반도체 지수는 어제도 상승이 좀 나왔었죠? 10,000포인트를 찍어냈습니다. 4월달 들어서 단 한 번도 상승이 안 나왔던 적이 없어요. 자, 그리고 이 인텔의 실적 발표가 있었습니다. 역시 이 데이터 센터 호주로 인한 어닝 서프라이즈가 나왔었는데요. 시간에서 20%가 넘는 급등이 좀 나왔었죠. 자, 하지만 아쉽게도 여러분들 이 WTI 국제유가의 반등 또한 나왔었는데요. 다시 95달러대. 이유는 이거, 이란의 테헤란에서 이 폭발의 힘이 들렸다라는 명분이었습니다. 자, 그러다 보니까 이렇게 한치 앞을 예상할 수 없는 장이 펼쳐졌던 것이었죠. 지금 우리 국장도 그렇고 이 미장도 그렇고 여러분들 이 공통점이 뭔지 아세요? 이 모두 다 이렇게 고점의 형성이 되어 있다는 것인데, 만약에 여러분들 이 차익 실현 매물이 나온다라고 하면 이 전쟁, 이만한 명분이 지금 없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는 여전히 상승을 바라보지만 장세가 또 하루아침에 뒤바뀔 수가 있기 때문에 이 섣부른 매도만큼은 정말 조심을 하셔야 된다라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 우리의 기준점은 21만 4천원 선입니다. 자, 지금의 삼성전자는 이렇게 완벽한 정배열인 상태죠. 정확히는 이때 보시면 4월 14일이었습니다. 자, 이때부터 이렇게 정배열이 나오고 나서 5일선을 계속해서 붙여주고 있는데요. 이게 우리의 공략 포인트라 볼 수가 있어요. 자, 이렇게 상승세를 탄 삼성전자는 이렇게 5일선을 붙이면서 상승을 한다라는 이러한 특성. 자, 그렇기 때문에 지금의 구간, 이 5일선에서만큼은 우리가 공략을 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이러한 스탠스를 취해야 되는 게 저는 지금의 장에서 유리할 수밖에 없다라고 봐요. 이유가 어찌됐든 간에 이 5일선은 우리의 지지 구간으로서 매수 포인트로 잡아놔야 된다는 거. 요게 좀 핵심이 될 수가 있을 것 같아요. 자, 그럴 수밖에 없는 이유, 주말의 첫 번째 소식입니다. 다른 것도 아닌 요 중국인데요. 모건 스탠리에 이어 화타이 증권에서도 우리 삼성전자의 사상 첫 매수 리포트를 냈었죠. 상반기 삼성전자의 목표가는 무려 36만원, 하반기까지 이제 한 달이 좀 넘게 남았으니까 기대값이 무려 60%가 넘어가는 거죠. 자, 화타이 증권에서 어제 발표를 좀 했었는데요. 자, 핵심은 이거였던 것 같아요. 자, 지금의 삼성전자는 전 세계에서 몇 안 되는, 그러니까 이 메모리 반도체와 시스템 반도체 설계까지, 하물며 파운드리 사업까지 영위를 하고 있기 때문에 이 HBM4에 대한 낙수 효과가 이번 연도서부터는 완벽하게 성과로 드러날 것이라는 거죠. 무엇보다 D램 가격이 지금 폭등을 하는 시기와 맞물리고 있기 때문에 그냥 말 그대로 돈을 엄청나게 많이 벌 거라는 것입니다. 자, 그러다 보니까 올해 매출액을 무려 보시면 700조, 영업이익을 382조 원대로 전망을 하고 있어요. 대박일 수밖에 없죠. 자, 그래서 우리는 지금의 삼성전자를 특히나 더더욱더 공략을 해야 될 때라는 것입니다. 넉넉고 있다가는 또 순식간에 뒤바뀔 수가 있는 게 여러분들 지금의 장이기 때문에 무조건적으로 공략을 해야 될 때라고 봐요. 자, 그렇다면 우리 삼성전자의 단기 대응 전략입니다. 자, 우리가 또 바라봐야 되면 또 어디까지 바라봐야 되고 또 주워 담아야 되면 어디서 담아야 되는 건지 이 다음 주 디테일한 단기 대응 전략 공유해보는 시간 가져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본격적인 영상 시작 전에 현 시점 우리에게 가장 중요한 게 뭡니까, 여러분들?
단연코 우리가 요 돈을 벌어가는 게 현 시점 가장 중요한 거잖아요. 이유 막론하고 최근에 장이 좀 많은 이슈들이 동반되고 있지만 그래도 우리는 이 국장의 대세장을 지금 맞이하고 있단 말이에요. 자, 그래서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 약속이 9시 오전 9시 우린 이럴 때일수록 이때를 더더욱더 공략을 해야 된다. 자, 계속해서 여러분들께 강조를 드리는데 여러분들은 그냥 저한테요 문자 한 통만 보내주시면 되는 거거든요. 자, 이렇게 구독이라고 간편하고 여러분들 쉽게 돈을 벌어 가시라는 거예요. 보시면은 제가 이렇게 매일 아침마다 오전 8시 20분에 여러분들께 일괄적으로 답변을 드리고 있습니다. 당일 우리가 사야 될 종목 정확하게 알려드리고 있는데요. 자, 그리고 매수가, 목표가, 손절가 다 알려드리고 있어요. 여러분들 이 매수가는 우리가 무조건적으로 시가에 베팅하는 겁니다. 자, 여러분들도 아시다시피 이 약속이 9시라는 말이 괜히 생긴 게 아니잖아요. 자, 이제 거래가 가장 활발한 시간대 오전 9시부터 오전 9시 30분까지 딱 그 30분이 이제 거래가 가장 활발한 시간대이기 때문에 자, 그래서 제가 여러분들께 준비하시라고 이렇게 오전 8시 20분에 답변을 드리는 거거든요. 일괄적으로. 자, 그러니까 전날 저한테 문자를 보내셔도 다음날 오전 8시 20분에 이렇게 답변이 가요. 자, 그러니까 당일 급등 종목 공략하시려면 이 8시 20분 전에는 꼭 문자를 주셔야 되는 겁니다. 자, 보시면 4월 23일 그저께 목요일이었죠. 자, 이렇게 문자를 받은 시간은 목요일 밤 10시 13분이었습니다. 자, 그런데 제가 어제 아침에 4월 24일 금요일 석주픽 오늘의 관심 종목은 네페스아크입니다 라고 말씀을 드리면서 지금은 시총이 낮은 종목들의 좀 순환 펌핑이 이어지고 있다. 자, 오늘은 무조건 데이터 센터 관련주 그 중에서도 인텔과 엮여있는 종목들을 보자. 어제 새벽이었습니다. 인텔의 어닝 서프라이즈로 인한 시간의 급등이 좀 나왔었잖아요. 인텔의 CEO 이 리프탄이 말을 하길 현재 데이터 센터의 핵심은 이 전력 공급에 대한 효율성, 기술력에 있다. 콕 집어냈던 것이었는데요. 게다가 이 네페스아크 같은 경우에는 하필 또 공교롭게도 목요일 시간에서 리브랜딩에 대한 공시까지 나왔었기 때문에 자, 그래서 우리는 일봉상 5일선 이 단기 평선을 공략할 수 있을 것이다. 강조를 드렸었단 말이에요. 자, 여러분들 금요일의 봉은 빼고 보셔야 됩니다. 제가 결정적으로 왜 이 종목을 여러분들께 추천을 드렸냐면 단순히 이 인텔과 엮여있기 때문에 그냥 추천을 드렸던 게 아니라 보시면 이렇게 추세가 살아있고 직전의 고점 부근에서 이렇게 지지가 나왔었기 때문인데요. 자, 보시면 수차례 돌파 시도 끝에 올라온 구간은 강한 지지 구간이 될 수가 있다라는 거죠. 목요일도 보시면 이 정별이 무너지나 싶었지만 5일선에 딱 걸치면서 마감했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확률상 이때랑 별반 다를 게 없었다라는 겁니다. 자, 그렇다면 마지막으로는 뉴스입니다. 목요일에 이 시간에서 공식까지 나왔다. 뉴스까지 붙었다. 심지어 인텔 관련주다. 이거는 우리가 공략을 안 할 이유가 없었다라는 겁니다. 베팅을 분명 해볼 만한 자리였었다는 거죠. 여러분들 이 손익비도 굉장히 좋은 자리였습니다. 자, 그리고 나서 이 1시간 봉을 보면 최근 이 네페스아크만의 좀 특성이 있었는데요. 바로 이렇게 9시만 됐다 하면 크나큰 변동성을 가져간다라는 것이었습니다. 자, 그래서 현재 구간 역시 이 지지와 손절 구간이 너무나도 명확한 구간이기 때문에 이 변동성을 이용해 우리가 좀 시가로 베팅을 해보자 라는 거였습니다. 자, 그래서 언제 이렇게 오전 8시 20분에 제가 미리미리 여러분들께 답변을 드렸던 거고 자, 우리가 쏴줄 때 덜어내는 전략 가져갈 것이다. 분명하게 답변을 드렸어요. 자, 그러면 네페스아크 어제 금요일장 어떻게 됐었나요? 자, 보시면 4월 24일 금요일 오전 9시 땡 치자마자 시작을 해서 또 그냥 대박이 났죠. 자그마치 28.24% 상한가 직전까지 갔었습니다. 여러분들 어제 얼마가 수익이 난 거예요? 시가를 단 0.7%, 단 1% 수준도 띄우지 않았었기 때문에 러프하게 잡아도 최소 26, 7% 이상은 수익이 났던 거였죠. 자, 그러니까 미친 대상승이 나와 주었었다라는 거고요. 단 하루 만에, 그것도 고작 몇 분 만에 이러한 수익을 챙겨갈 수가 있었다라는 거고, 여러분들 돌아오는 월요일장도 기대하셔도 좋습니다. 제가 매일같이 여러분들께 이렇게 알려드리고 있기 때문에 제발 요 기회 잡으시길 바랄게요. 이보다 더 간편할 수는 없습니다. 여러분들은 그냥 요 오전 8시 20분에만 제 문자 답변을 확인하시면 돼요. 자, 그만큼 이 쉽게 돈 벌어가시는 거고 제가 이렇게까지 말씀을 드려도 의심하시는 분들이 분명 계실 거란 말이죠. 자, 그러면 이 문자를 한번 받아보시고 결과를 한번 보세요. 자, 우리가 하루 이틀 늦게 매매를 한다라고 해서 달라질 건 없기 때문에 제가 매일같이 여러분들께
이렇게 알려드리고 있잖아요. 속는 셈 치고 확인 한번 해보시라는 겁니다. 자, 아시겠죠? 제발 놓치지 마세요. 자, 우리 여러분들 나도 한번 경험해보고 싶다, 확인 한번 해봐야겠다 하시는 분들은요, 밑에 제 개인 번호입니다. 자, 010-6793-3998번으로 간단하게 구독이라고만 문자 한 통 남겨주시면 됩니다. 다시 한 번 더 말씀해 드릴게요. 자, 010-6793-3998번으로 간단하게 구독이라고만 문자 한 통 깔끔하게 남겨주시면 됩니다. 당연히 전부 다 무료로 진행을 하고 있고요. 이거 혹시 문자 보내면 뭐 광고 문자 같은 거 오는 거 아니냐, 또는 뭐 전화 오는 거 아니냐, 여러분들 이런 거 일체 없기 때문에요, 약속 드리겠습니다. 여러분들 요 구독 문자 한 통 보내주시고 부자 되시길 바랄게요. 자, 아시겠죠? 자, 주말의 두 번째 소식입니다. 자, 우리 삼성전자 그리고 하이닉스는 2배를 추종하는 ETF죠. 드디어 국내에 출시가 되는데요. 자, 5월 22일부터 거래를 할 수가 있는 겁니다. 자, 그러니까 여러분들 우리 국내에서도 이 2배 곧버스가 가능하게끔 삼성전자, 하이닉스 단일 종목으로만 ETF 전용 상품이 출시가 되는 것인데요. 정부가 제시한 일정 조건을 갖춘 기업들만이 허용이 되는 건데, 평균 시가총액 비중이 여러분들 10% 이상, 그리고 평균 거래대금 비중 또한 5% 이상인 국내 우량주에 한해서만 단일 종목으로 거래가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레버리지 허용이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들도 아시다시피, 자, 특히 우리나라 자본시장법이 굉장히 보수적인 걸로 유명하잖아요. 자, 어쨌든 이 상반기 내에 승인을 해준 겁니다. 자, 그동안 우리 국장이 이 글로벌 시장에서 외면받을 수밖에 없었던 이유는 이런 디테일적인 부분들 때문이었다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대표적인 예로 뭐 올랐다 하면 털어먹고, 또 빠졌다라고 해서 사면 더 털어먹고, 이 세력들의 놀이터였단 말이에요. 악순환의 연속이었잖아요. 제가 뭐 정치적 성향을 나타내는 건 아니지만 지금 이재명 대통령이 이 부분에서만큼은 개선을 굉장히 잘한 것 같아요. 더군다나 임기도 아직 많이 남아있잖아요. 자, 이러한 맥락으로 지금의 삼성전자를 바라봤을 때 분명히 플러스 요인으로 다가올 수가 있는 요소라는 거죠. 자, 가장 중요한 이 외인들이 들어올 수 있는 환경이 만들어질 수 있을 뿐더러 그만큼 변동성은 당연히 동반이 되겠지만 무엇보다 이 원화의 가치도 끌어올릴 수가 있고, 저는 진작에 좀 나왔어야 됐다라고 봅니다. 이것은 중기적으로 보나 장기적으로 보나 우리 삼성전자한테 있어서는 100% 호재다라고 말씀을 드릴 수가 있을 것 같아요. 자, 그러면 이쯤에서 우리 삼성전자의 대응 전략을 한번 공유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우리 삼성전자 같은 경우에는 이 추세로부터 완벽하게 돌려낸 상태라고 좀 말씀을 드렸었잖아요. 여전히 우리의 최마지노선은 여기 16만 9천원 부근이지만 우리의 실질적 대응 구간은 이 5일선과 11선입니다. 여러분들 다음 주도 이 변동성이 동반된다라고 가정을 했을 때 지금 가장 가까운 선이 이 5일선이잖아요. 지금 구간이거든요. 여기서 우리는 1차로서 일단은 대응을 하는 거예요. 장세가 또 하루아침에 돌변을 할 수가 있는 게 지금의 장이기 때문에 일단은 지금 구간입니다. 이 5일선에서 매수를 함으로써 대응을 하는 것입니다. 우리의 대응 구간이자 첫 1차 지지 구간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들 지금 복잡하게 생각하는 순간 머리만 아픈 겁니다. 실질적 대응 구간은 지금 너무 쫄지 마시길 바랍니다. 이해되시죠? 자, 어제의 미장은 필라델피아 반도체를 제외하고 3대 지수는 이렇게 하락이 나왔었는데요. 모두 다 고점에서 좀 약세를 좀 보였었죠. 우리 국장도 오늘 마찬가지였습니다. 코스피보다는 코스닥이 좀 강했었지만 역시나 이 고점 부근에서 제한된 모습을 보였었고요. 제가 조금은 조심스러운 부분이지만 지금의 구간은 그냥 가느냐 혹은 좀 눌렸다 가느냐, 이 둘 중에 하나일 확률이 굉장히 크다라고 좀 말씀을 드렸었는데, 어쨌든 우리한테는 이 5일이라는 시간이 다시 한 번 더 주어졌었기 때문에 우리가 지금 너무 좀 쫄 필요만은 없다라고 봅니다. 왜냐하면 이미 전쟁에 대한 부분은 상당 부분 반영이 되었고 신고가가 분명 나왔기 때문에 변수가 난다고 하더라도 눌리는 건 제가 봤을 땐 제한적이라고 봐요. 눌리는 것 또한 제한적이라는 것입니다. 누구는 지금의 구간을 끝까지 지켜봐야 된다라고 하지만, 관망을 해야 된다라고 하지만 저는 동의할 수 없습니다. 지금의 장은 공략을 해야 될 때라고 보고요. 자, 돌아오는 월요일장 준비해 보도록 할게요. 자, 일단은 제가 좀 짧게라도 여러분들께 좀 이야기를 드리는 게 순서인 것 같아서 말씀을 드리자면, 최근 나스닥은 이렇게 무려 3.5%라는 아주 이례적인 급락을 했었는데요. 현재는 당연히 반등에 성공을 하긴 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암호화폐 시장은 역대급 청산이 다시 한 번 더 발생을 했습니다. 약 20빌리언, 한국 돈으로는 거의 30조 원에 가까운 역대급 청산이 좀 났었는데, 이러했던 이유에는 역시나 이 트럼프가 중국을 향한 완벽한 적대적인 자세를 내비쳤었기 때문입니다. 특히 히토리움
희토류 수출 통제에 대한 강한 불만을 제기하면서 이건 조치가 불가피하다. 관세를 100% 때리겠다. 거의 초강수를 뒀었거든요. 이게 이제 소프트웨어적인 걸 수도 있겠고 또는 반도체와 관련된 걸 수도 있겠죠. 어쨌든 이렇게 명확한 100%라는 정확한 수치가 좀 나왔었기 때문에 시장 곧장 반응을 했었습니다. 자, 그런데 다행스럽게도 트럼프는 트럼프였습니다. 지금 너무나도 많은 과정이 좀 있었지만 결국에는 미국도 그렇고 중국도 그렇고 서로 간에 손실이 많이 생기고 있다는 거잖아요. 결국에는 이 경제가 좀 안 좋다라는 걸 서로 인지를 좀 하고 있단 말이에요. 자, 그래서 이 미국 같은 경우에는 현재 뭐 중국 경제를 뭐 박살내고 이런 것보다는 미국이 본인들이 만드는 물건을 중국이 소비를 해주기를 원합니다. 과거에는 이제 반대였었죠. 중국이 만드는 물건을 미국이 소비를 해주는 형식이었거든요. 자, 그런데 이제는 트럼프가 이렇게 좀 약달러를 유발하고 있기 때문에 달러의 가치를 내려서 무역 적자에서 벗어나고자 한단 말이에요. 그래서 지금 이 미국 안에 공장들을 막 지어내고 있는 거고요. 자, 그럼 이런 물건들을 누가 사줘야 될 거 아닙니까? 그게 가장 큰 나라가 중국이라는 겁니다. 그래서 트럼프는 계속적으로 이 중국을 소비 국가로 만들고 싶어 한다는 거죠. 자, 그 전에 있었던 1차 무역 합의 같은 경우에도 중국에게 이 농산물을 구입할 수 있게끔 사인을 받아냈었잖아요. 마찬가지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중국이 더 이상 성장하지 못하게 이 제재와 견제도 당연히 하겠지만 더불어서 이제 중국이 본인들의 물건을 사줄 수 있는 나라로 소비해줄 수 있는 나라로 협상하는 게 지금 가장 중요했었다. 자, 그래서 에이펙은 우리한테는 절반 이상의 성공이었습니다. 자, 그래서 결론인데요. 최근까지만 하더라도 우리한테 분명 안 좋은 소식들이 들렸던 건 맞지만 그게 지금은 또 이렇게 아무런 문제가 없이 해소가 될 것만 같은 분위기로 어찌됐든 가고 있다는 거. 여러분들 요거를 좀 중점적으로 인지해 주시면 될 것 같아요. 자, 그럼에도 불구하고 어쨌든 가는 종목들만이 가고 있기 때문에 조금은 혼란스러우시겠지만 이것 또한 여러분들 우리의 과정이기 때문에 무조건적으로 지금 견뎌내야만 합니다. 자, 아시겠죠? 자, 그럼 이상으로 오늘 영상은 여기서 마무리하겠습니다. 자, 오늘도 석주였고요. 시청 감사합니다.